이게 강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파스텔 쓰는 법 같은 거 조금씩 알려드리면서 그릴 거라 자세히 보이면 좋은데 나중에 해봅시다. 근데 종이가 뭔가 이렇게 이게 재생용지라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한지처럼 뭐가 나와있다. 어쩔 수 없지. 자, 시작합시다. 일단 여기는 아까 그림 그리던 게 있어가지고 어제지 어제 그림 그리던 게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 있는 색깔을 다 쓰진 않을 거고 보통은 여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쓸 색깔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쓸 색상만 꺼내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찾기 쉽게 한 상태에서 그리는 게 좋은데 지금은 너무 여기가 혼란스럽다. 여기 이렇게 자 그림 그립시다. 일단 항상 생명체 그릴 때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눈부터 그리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눈부터 그려야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톤을 깔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개체를 눈, 코, 입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과정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잖아요. 파스텔 재료 자체가 막 칠하면 정말 뭉게뭉게 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루하니까 처음부터 눈이라도 좀 선명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는 게 보시기에 편하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 눈부터. 아 근데 전 동물 그릴 때 막 스케치를 복잡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바로 칠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또 강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케치라기보다는 그냥 위치만 연필 파스텔로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갈게요. 연필 파스텔 흰색으로 색연필로 스케치하면 안 돼요. 색연필로 스케치하면은 그 선 위에 파스텔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연필 파스텔, 연필 파스텔이나 콘테나 목탄 같은 걸로 스케치를 하는 게 좋아요. 유화로 그림 그릴 때도 목탄으로 스케치를 해놓고 그리거든요. 자, 시작합시다. 일단 동글동글동글 눈.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눈 위치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조각조각들을 부분들을 큰 선으로 단순화 시켜가지고 큰 선으로 선이 근데 보여요? 엄청 잘 보이네?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발색 때문에 흰색이 엄청 선명하게 보이나봐요. 전 좀 연하게 한다고 연하게 힘 빼고 그렸는데도 되게 선명하게 보인다. 이게 잘 됐지. 보시기에 편하니까 일단 긴 선으로 크게 얼굴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콧날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눈은 한 이쯤까지 코는 이쯤까지 이게 입이라고 볼인가? 볼은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크게 나눈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쪼개 나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근데 이렇게 점점점 더 디테일하게 스케치가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파스텔로 칠하면 이 스케치들이 다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스케치를 해봐야 나중에 안 보여가지고 헤매게 되니까 그냥 큰 조각조각만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중에 멘붕을 차라리 덜 당해요. 열심히 해놨는데 스케치 다 안 보이면 더 당황하게 되니까. 건직 재료니까 파스텔은 건직 재료니까 막 수채화처럼 한 번 실수하면은 북 찍고 다시 그리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건식 재료 이거는 지우개로도 지울 수 있고 손으로 그냥 가루를 좀 닦아낸 다음에 다시 칠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면서 수정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려 나가다 보면은 굳이 스케치가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너무 항상 스케치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잡아놓고 무늬는 뭐 나중에 그리는 걸로 하고 이 정도만 한 다음에 채색을 할게요. 여기서 좀 더 뭐 눈동자 위치라든지 이런 거 디테일하게 나중에 직접 그리실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오래 걸리니까 지루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눈은 약간 노란색. 한쪽만 먼저 그릴까? 아니다. 이렇게 칠할 때 나중에 손가락으로 가루를 안착시켜야 되니까 문지르게 되잖아요. 문지를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너무 꾹꾹 눌러서 그리면 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가루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건 근데 이제 그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루를 묻혀야 문질렀을 때 어느 정도 문질러지겠다, 그런 거를 많이 그리다 보면은 느낄 수 있거든요. 처음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파스텔 쓸 때. 노란색이랑 눈 안쪽은 약간 녹색기가 있어야 되는데 올리브 계열, 올리브로 가운데는 주황색, 아니다, 갈색, 빨간색. 너무 빨갛다. 주황색. 여기서 손가락에 다른 색깔이 묻어있는지 확인한, 노란색은 밝은 색이니까 손에 다른 색깔이 묻어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묻어있으면 닦아주거나 물티슈로 그냥 이런데 닦아주거나 물티슈로 닦아주거나 가루를 없애주고. 파스텔 브랜드에 따라 다르냐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초벌은 어떤 브랜드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나중에 다 그리고 묘사할 때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착색력이 조금 안 좋은 파스텔, 일제 파스텔이나 국산 파스텔은 착색력이 좀 안 좋거든요. 점착력이 좀 안 좋은 파스텔들은 지우개질이 잘 되니까, 가루가 잘 털려나가니까 지우개로 이런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털 표현도 지우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유럽산 독일제 파스텔이나 렘브란트, 이건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렘브란트나 슈밍케 같은 파스텔은 점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우개질로 잘 안 지워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우개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료마다 특색들이 다 있으니까 표현법이 거기서 이제 조금씩 갈리는데 막상 다 그려놓고 보면은 큰 차이는 느끼기 힘들어요.
그린 사람한테는 차이가 클진 몰라도 보기에는 그냥 파스텔 하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눈동자 주위만 문질러 줄게요. 여기 지금 노란색이랑 올리브 계열 색상 중간에 이렇게 문지를 때는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되고 이 동그라미를 따라서 이렇게 문질러야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이겠죠. 이렇게 문지르면 아예 지워지니까. 이거 이렇게 또 가루를 녹색이 묻어있는 가루들을 여기 털어주고 닦아주고 주황색 이렇게 문질러주고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죠? 근데 좀 멀어가지고 좀 가까이 이렇게 할까? 이쪽도 근데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면은 이런 데다 문지르면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서 손등에다가 이렇게 닦아주면은 손은 이제 부들부들하니까 덜 아프니까 이런데 문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눈동자 검정색은 좀 나중에 칠하는 게 좋아요. 검정색은 그리다가 이런데 묻어가지고 쓱 닦이면은 검정색이 번지면은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탁해져요. 그림이 엄청 탁해져요. 그러니까 검정색은 되도록이면 좀 나중에 쓰는 게 좋아요. 갈색으로 종이 자체가 그 미술용 전문용 종이는 아니니까 착색되는 게 되게 거칠죠. 잘 안 보이죠 화면에. 이렇게 탁하게 블렌딩이 되지. 조금 더 진한 갈색으로. 갈색일 필요가 없을까? 파란색으로 할까? 이런 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어두운 색은 최대한 나중에 쓰는 게 좋다고 해놓고 바로 바로 어두운 색 써버렸네. 그때 이제 기분에 따라 다르다. 기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냥 그리면 돼요. 뭐 법칙이라는 건 없어. 망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게 되겠지. 망해봐야 그림이 되지. 저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그림 방송이 저한테 중요한 게, 혼자 그리다 보면은 그림 그리다 막힐 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혼자 그리다 보면은 그냥 포기하는데, 방송을 하면은 여러분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 누군가 보고 있으면은 끝까지 그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그리다 보면은 또 어떻게든 완성은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림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완성을 일단 어떻게든 해야 그림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야. 저도 공부를 잘 하진 못하지만 공부에서 중요한 게 오답 노트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틀렸던 거를 잘 기억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좋다잖아요. 물론 저는 오답노트를 써본 적은 없지만 아, 이상한 예를 들었네. 공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제 약간 황갈색으로. 아 근데 종이 자체가 그 크래프트지라 종이가 약간 황갈색 색상이라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칠한 게 잘 안 보이죠. 두껍게 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 색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배경이 깔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막 두껍게 칠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호랑이 같은 무늬가 있는 동물은 양감, 그러니까 덩어리, 빛과 어둠 뭐 이런 거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양감이라는 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잘 찾아서 무게감, 그림의 무게감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걸 무늬가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검정색이랑 흰색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 찾기가 좀 힘든데, 유의하면서 그려야 돼요. 유의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양감을 잘 못 살리게 되면은 그냥 그 뭐라고 하지? 고대 마크 있죠? 호랑이 마크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러스트처럼 되게 그림이 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유의를 하면서. 무늬를 그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약간 이쪽이 튀어나와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코가 튀어나온 것처럼 덩어리감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무늬를 그려야 조금 그림이 묵직해져요. 묵직해져요. 코도 색상을 칠하고. 지금 아까 국산이랑 그 수입산 파스텔의 특징 얘기했을 때, 지금은 어두운 색을 칠하고 밝은 색으로 밝은 색 그 파스텔을 덧칠을 하면서 밝음과 어둠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국산 파스텔을 썼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우개로 닦아주는 거예요. 지우개로 닦아줘서 종이 색상이 좀 드러나게. 그래서 국산 파스텔은 약간 배경이, 종이 자체가 좀 어두운 종이에다가는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쪽도 말을 안 하고 엄청 빨리 그릴까? 음악이 없으면 항상 뭔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아, 이쪽도 파란색 칠해야겠다.
뒷부분도 좀 어두운 색으로 잡아주고, 검정색만큼은 좀 나중에 씁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검정색을 써야 그림이 당연하지만 좀 선명해지는데, 일단 검정색을 쓰면 그림이 선명해지니까, 정리가 되니까, 일단 손에 잡으면은 놓을 수가 없어요. 검정색의 어떤 매력에 그림이 정리되는 맛에 검정색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림이 새까매지거든요. 그림이 점점점 선명해지니까 더 선명하게 만들려고 계속 검정색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색상들이 탁해지고 그림이 까매지고, 그리면서는 신나서 막 그리는데 다 그려놓고 보니까 그림이 새까매. 그러니까 검정색을 좀 되도록이면은 좀 나중에 쓰고, 검정색은 아니지만 좀 색상이 있는 어두운 색상으로 형태를 좀 잡아 나갈게요. 흰색도 마찬가지. 흰색도 하이라이트 같은 거 찍다 보면은, 예전에 박보영 그림 그릴 때도 물광 피부 그린다고 이런 볼이나 콧 등 이런데 흰색으로 하이라이트 탁탁탁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 맛에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얼굴이 이제 가부키 화장한 것처럼 하얗게 뜨게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 털들은 약간 푸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털이래, 무늬들이. 나중에 검정색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무늬도 지금 약간씩 그릴게요. 근데 파스텔이 분필이잖아요. 분필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끝이 연필처럼 날카롭지가 않고 뭉툭하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연필 형태로 나온 파스텔도 있으니까, 파스텔 그림을 그려보고는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 굵음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은 연필 파스텔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연필 파스텔은 진짜 연필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크레용은 유성이냐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왁스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유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오일 파스텔은 유성인데 확실히 크레용은 성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크레파스 같은 거는 유아용, 그러니까 아동용으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미술용품 중에는 인체 해로운 재료도 있거든요. 특히나 수채화 같은 재료는 안료에 따라서 그 물감 튜브에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는 물감 색상도 있어요. 뭐 카드뮴, 오렌지 이런 거 보면은, 아닌가? 하여튼 그 독성이 있는 색상도 있거든요. 안료 때문에. 크레용은 그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겠죠. 아무래도 애들이 쓰는 거니까. 앞쪽만 좀 푸른빛이 나는 무늬를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약간 갈색으로 그립시다. 나 이런 대칭이 너무 싫어. 물론 심시티 같은 거 할 때는 딱딱딱 맞추는 게 재밌지만 그림 그릴 때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막 대칭되는 느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추기가. 물론 이게 다행히 또 자연물이라서 똑같이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이쪽은 나중에 흰색을 먼저 칠하고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하자. 일단 칠하자. 무늬는 파란색으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검정색으로 다시 한 번 더 덧칠을 할 거예요. 약간 푸른기가 나게 그리려고 파란색으로 지금 무늬를 그리고 있어요. 파란색 안 같죠? 검정색 같죠? 아, 파란색 티가 나는구나. 미대 시험 볼 때 창작성도 보나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발상과 표현이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하지? 주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세종대 학교에 있을 때는 주제가 눈 내리는 주차장과 초코파이 그게 주제였는데, 그러니까 뽑기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주제 50가지, 뒤에 주제 50가지. 그래서 앞에 주제는 뭐 초코파이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뭐 수박, 뭐 바나나, 뭐 과일만 생각나네. 하여튼 뭐 자동차 뭐 이런 앞에 개체 주제가 있고, 뒤에는 뭐 폐차장 배경 주제, 폐차장 뭐 설산 뭐 그런 배경 주제, 그 두 주제를 당일날 뽑아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발상과 표현은 그날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구도, 화면 구도 같은 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짜서 그리는 거야. 근데 그게 대한민국 입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다양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입시 유형인데, 결국에는 학원에서 알려주는 구도, 학원에서 이거 이렇게 그리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색상, 구도, 뭐 묘사법, 그런 거 이제 학생들이 결국에 외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기도, 미대생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수능 봐야 되니까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림까지 맨날 남들 야자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그리고 또 방학 때 막 공부를 한다면은 방학 때 가장 성적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방학 때 특강 때문에 아예 학원에서 세 타임씩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림도 못 그리면은 합격 못하니까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빨리 잘 그릴 수 있으려면 결국에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외우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패턴화, 유형화가 되는 거죠.
입시는 어쩔 수 없어. 안 좋은 거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저는 다행히도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배울 때 선생님, 미술학원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막 너 이거 외워라, 뚜까 맞을래? 이거 따라 못 그리면 혼나, 막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림의 즐거움 자체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림을 취미로, 아니, 그림이 직업이 아니게 됐지만 취미로도 이렇게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입시할 때 선생님이 너 이거 외워, 이거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만 그림을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배웠으면은 지금까지 그림을 취미로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디자이너 됐으면 땡이지 뭐. 그림 그릴 일이 뭐가 있어. 그림이 즐겁지가 않은데. 근데 입시 미술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간상 그림을 배울 수 없었던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대학을 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정말 그림 그리는 게 좋고 그렇다면 꾸준히 그림을 그리겠죠. 털 표현은 너무 싹싹싹 문질러 버리면, 이거를 착색시킨다고 막 문지르면은 나중에 정리하기 힘드니까 털 결 방향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씩만 문질러주고, 번져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번지면은 정리할 때도 혼란스러우니까 조금씩만. 쪽도 약간 파란색. 응? 자, 이제 어느 정도는 호랑이를 그렸다는 거는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무늬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씩 이 안에서 조금씩 더 형태를 찾아가 볼게요. 일단 손을 한번 닦고. 미대 패스 안 하고 유명한 화가도 현대미술 화가 중에 있나요? 많겠죠? 많겠죠. 회화 쪽은 뭐 많겠죠. 근데 디자인 쪽은 아무래도 대학을 가야 디자인 프로세스를 배우니까, 미대가 디자인 대학도 미대라고 하니까 이제 현대미술이라면은 회화과나 서양화과나 그런 쪽이겠죠? 미대라고 해도 뭐 워낙에 다양해요. 뭐 무대미술, 의상 디자인, 조소, 금속공예, 섬유 디자인, 또 자동차, 운송기기 디자인, 그리고 또 제품 디자인, 또 뭐 있지? 뭐 시각 디자인 안에서는 편집, 광고, 영상,
기타 등등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미대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회화과나 동양화과나, 동양화과는 현대미술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공예도, 네, 금속공예 뭐 목조, 가구 이런 것도 미대예요, 미대. 건축 쪽은 미대는 아니에요. 건축도 약간 조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은 다른 대학보다 그 재학 기간이 좀 더 길지 않나요? 건축 대학은 5년인가 그러지 않나? 이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은 어떤 공학과 미술과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건축이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들었어요. 건축도 의대만큼이나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사람 사는 곳 만드는 거니까 무너지면 안 되잖아. 되게 배울 게 많다고 들었어요. 뭐 다리 같은 거는 막 다리 만들 때 교량 뭐 이런 거 만들 때 뭔가 공학적으로 산수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규 같은 것도 배울 게 많다고 들었어요. 건축은 어려울 것 같아. 저처럼 산수 못해가지고 수학 못해가지고. 원래 웹 디자인이 저는 이제 웹 디자인이랑 코딩까지만 하니까 개발 쪽은 많이 모르는데, 개발을 공부를 하려면은 개발, 코딩, 디자인 셋 다 하고 싶으면은 셋 다 하면은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웹 디자인에서는 기획까지 어차피 하니까 개발, 코딩, 디자인 셋 다 하면은 완전체야. 근데 마케팅 같은 거 이제 맡겨야지, 어쩔 수 없이. 그 완전체라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데, 개발은 이산수학이라고 해서 어떤 그 코딩에 필요한 아니 수학 같은 걸 배워야 돼요. 그걸 안 순간 이제 포기했죠. 난 산수가 싫어. 건, 한국 건축은 설계가 딸림? 한국 건축은 디자인 쪽도 그렇고, 외국은 건축 디자이너들,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들 되게 많잖아요.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들 많잖아. 근데 이쪽 조그만 한 나라에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뭐. 자, 여기서 아까 뭐 한다 그랬지 내가? 내가 뭐 한다 그랬어? 이 안에서 이제 조금씩 형태를 찾아갈게요. 콘테랑 좀 세부적으로, 콘테랑 흰색, 검정색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 영상 전에 좀 잘라놓을걸, 깎아놓을걸. 그리고 그리고 이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대고 그려야 손이 부들부들 안 떨리는데, 대고 그리면은 여기 묻고 막 번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A4 용지를 대도 되고. 근데 A4 용지를 대면은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OHP 필름을 대고 그릴게요. 짓는 거는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만드는 건 잘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워낙에 잘하는데, 디자인도 워낙에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레드닷 어워드라고 해서 디자인, 굿 디자인, 좋은 디자인 막 어워드 같은 게 있어요. 거기 한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사회 자체가 그거를 제대로 인정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대우를 안 하니까, 대우를 안 하고 디자인이 대우받는 프로젝트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값을 받는 디자이너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유명해질 수가 없죠. 그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닌가? 한국의 문제인가? 인식의 문제죠. 인식의 문제. 한국 디자이너들이 창의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잘하는데, 워낙에 근면성실한 디자이너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을 그것도 요즘에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일 많이 하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 워낙에 많이 일을 하는데 대우를 그만큼 못 받는 것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콘테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갈게요. 눈동자도 검정색으로 그려주고, 근데 원래 콘테로 그림을 그릴 때는 되게 삑삑삑 칠판 긁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크래프트지에는 그 칠판 긁는 소리가 많이 안 난다. 콘테 좀 거칠게 써도 되겠다. 막 여기 털이 막 곤두섰는데 그 칠판 긁는 소리 때문에 크래프트지가 괜찮네. 나쁘지 않네. 콘테 쓸 때만. 콘테 쓸 때만 나쁘지 않네. 약간 이렇게 긁는 느낌이 까끌까끌한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느낌, 약간 젖은 종이에다가 그리는 느낌으로 콘테가 발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그림 그릴 때마다 이런 느낌들이 다 있는데, 종이를 뭐 쓰냐, 재료를 어떤 브랜드를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림 그려질 때 사각사각 거리는지 썩억썩억 거리는지 그런 게 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게 또 다 그림 그릴 때 즐거움이에요. 삑삑거리는 건 즐거움이 아니지. 소름 끼쳐. 이건 삑삑거리는 게 아니라 종이가 약간 깎이는 그런 소리가 나네요. 슥싹슥싹슥싹 소리가. 종이 깎일 때, 종이 막 약간 찢어질 때 나는 소리. 찢어질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찢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아, 종이 긁힐 때 나는 소리. 뭔지 알겠다. 이게 파스텔 전용지는 약간 그 코튼이 50% 정도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종이가 아니라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A4 용지처럼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잘 긁히지도 않는데 스크래치도 심하게 나지 않는데, 이거는 쉽게 긁히니까 종이가 긁히는 소리가 나고, 파스텔 전용지는 어, 내구성이 있으니까 긁히진 않고 칠판에 긁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어, 그 점에서는 뭐 좋은 거겠지만 소리 나는 건 너무 소름 끼쳐. 두바이 빌딩 삼성인가 LG인가 건설했다고. 하청조사 한 거라고요? 그렇겠지. 그래도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게 또 어딥니까? 좋게 생각해야지. 뭐 맨날 깎아내려서 뭐 좋게 뭐 있어. 그냥 항상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편하지. 근데 검정색이 많이 티가 안 나죠? 아, 검정색 말고 이제 흰색을 쓰면서 흰색이 어디 갔지?
흰색 어디 갔지? 이거는 이게 흰색인가? 흰색으로 무늬들을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선명해졌죠? 이거는 표현 자체는 예전에 독수리 그릴 때 그 깃털 표현했던 거랑 표현법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살짝 문질러줘도 지금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이 주변을 좀 더 딱 떨어지게 그려준 다음에 문질러 줄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흰색과 검정색을 쓰면은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림이 손에서 놓기가 힘들어요. 이 선명해지는 맛에 전체를 다 원래 있던 색상을 무시하고 흰색과 검정색으로 그리게 돼요. 그 약간 그 뽕에 취하듯이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중독되듯이. 그래서 흰색 쓸 때는 항상 절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절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계속 쓰고 싶다 흰색. 다른 색 쓰기 싫다 지금. 이런 데는 원래 흰색 말고 조금 밝은 황갈색 같은 걸로 쓰는 게 좋은데 색깔 찾기 귀찮아.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합시다. 근데 이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흰색과 이거는 밝은 황토색인데 차이가 크게 나진 않죠. 근데 이거를 다 흰색으로 했으면은 굉장히 막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마크처럼 일러스트처럼 공간감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흰색만 너무 다 써버리면은 좋진 않아요. 배경 쪽도 이렇게 좀 그려주고 눈도 하이라이트를 좀 찍어줘야지. 지금 눈이 좀 흐리멍텅하죠. 호랑인데 눈이 흐리멍텅하니까 하이라이트를 찍어주고 안광이라고 하죠. 안광. 눈 주위로도 노란색으로
그 위쪽은 약간 붉은 계열, 빨간색. 빨간색은 너무 무서우려나? 그렇다. 너무 좀 그렇다. 검정색.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조금은 더 살아있는 호랑이 같죠? 아까는 약간 동태눈이었는데 이런데 이제 약간씩 빛이 맺히는 그런 것도 표현도 해주면은 흰색으로 해야겠다. 좀 더 눈이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죠. 너무 굵어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리고 너무 까끌까끌하니까 문질러 줄게요. 손에 묻어있는 것. 이쪽도 약간 갈색을 좀 묻혀준 다음에 색깔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색깔을 못 찾겠어. 이걸로 할까? 앞에는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뒤로 갈수록 검정색과 흰색이 아니라 갈색과 황갈색, 그러니까 조금 더 흰색은 어둡게, 밝은색, 어두운 검정색은 밝게. 그 대비라고 해서 검정색과 흰색이 대비가 굉장히 심하고 명도 대비가 심하고, 그리고 뭐 빨간색과 파란색 이건 채도 대비가 심하고, 그러니까 대비를 뭐라고 해야 돼? 대비 자체가 사전에서 뜻이 약간, 그러니까 미술 사전 찾아봐라. 모르겠다.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차이가 심할수록 대비가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조금씩 문질러 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칠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를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문지르면은 형태가 다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살짝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끝부분만 살짝씩 터치만 해주는 느낌으로 톡톡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쓱쓱쓱 문지르더라도 여기는 그렇게 문지르면 안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톡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호랑이 눈에 대부분 동물들이 오줌 지리며 기절한대요. 진짜? 기절을 해요? 기절을? 도망가야지 왜 기절을 해? 도망가야지. 이쪽 눈은 한쪽만 그릴까? 우리 한쪽만 그리자. 대칭 맞추는 게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요. 대칭 맞추는 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저번에 디아블로 그릴 때도 이렇게 딱 대칭 맞추는 게 힘들어가지고 여기 잘라버렸었는데. 코 그리자, 코. 코는 괜찮겠다. 코를 그립시다. 이거 다시 붙이고. 이게 매 순간 그림 그리기 싫어질 때가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방송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약간 누가 너 그림 안 그리면은 집에 찾아간다 하는 사람은 없어도 누가 보고 있으니까 그릴 수밖에 없어. 방송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으면은 그냥 이거 방바닥에 던져놓고 다른 그림을 그렸겠죠. 초벌은 항상 재밌거든요. 이게 가루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가 빨리빨리 나오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그려지는 게 재밌겠지만 그림 그린 사람 입장에서도 막 빨리 그리면 신나는데 이런 여기 열심히 그렸는데 다 했다. 여기 한쪽 더 남아있어. 그러면 열받지. 되도록이면은 한쪽 눈만 있는 사진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사진 자체가 멋있는 사진이 많지가 않으니까 소재가 좋아야 그림을 그렸을 때도 멋지니까 뭘 보고 그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찾다 보면은 또 양쪽 눈이 다 있는 사진밖에 없더라고. 괜찮은 게. 눈 그릴 때가 눈 짝눈 되면 티가 확 나거든요. 짝눈을 그리면 티가 확 나니까. 근데 또 수정을 하려면은 막상 그게 안 돼. 머리 깎을 때 집에서 혼자 머리 깎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구렛나루의 정량은 이만큼이다 하고 여기 싹둑 잘랐더니 여기가 너무 길어. 여기도 싹둑 잘랐더니 다시 여기가 길어. 싹둑 자르면은 이제 블루클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그려봤는데 그래서 눈이 여기가 너무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이만큼 줄이니까 여기가 커. 이만큼 줄이니까 다시 여기가 커. 그럼 눈이 이제 조그매지는 거. 항상 그래. 항상 짝눈 그림. 저번에 메시 그렸을 때도 짝눈 그려가지고 그리면서는 모르는데 완성해놓고 보니까 완전 짝눈이더라. 난 IQ가 좀 낮은가 봐. 봐봐. 지금 코를 이만큼 그렸어야 인중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인중 여기에 그려놓고 코를 다시 이만큼 여기에다 그렸어. 코가 지금 삐뚤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코가 되게 조그매졌는데 코가 훨씬 커야 되는데 이만큼 왔어야 되는데 그리다 보니까 코가 지금 여기로 갔어. 많이 티 안 나죠? 코가 지금 얘가 이만큼 갔어. 인중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녹화를 다시 누르고 시작합시다. 코를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아, 눈 매워. 눈에 들어간 개기름도 세척돼요. 인공 눈물 넣으면요. 인공 눈물이 이렇게 안약처럼 톡톡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무섭지 않나? 무서워. 눈에 뭐 근처에 뭐 있으면 저 렌즈도 무서워서 못 끼는데. 자, 코를 그게 아니라 그 사러 가기 약국 가는 게 너무 귀찮아. 데드풀이요? 데드풀 여기. 어디 갔지? 뒤로 다 떨어져 버렸어. 데드풀은 아이고 뒤에 난리가 났네 여기. 집안에 그림들이 막 떼구떼구 굴러다녀요. 여기 이렇게 완성됐어요 아까. 아, 방제를 안 바꿨구나 제가. 귀찮아. 에휴. 뽁뽁이로 가루들을 뽁뽁뽁뽁뽁뽁뽁 털어주고. 자, 다시 코를 수습을 해봅시다. 코가 잘생겨야 호랑이가 멋있는데 그냥 싹 문질러 준 다음에 다시 그려야겠다. 가루만 좀 털어준 다음에. 녹화했나? 녹화 눌렀죠? 가루를 좀 털어주고 코를 옆으로 좀 옮길게요. 좀 괜찮고. 아, 더 옮길걸. 이만큼 옮겨. 이거는 덧칠을 하면 돼요. 덧칠. 덧칠 잘 안된다. 이게 크래프트지라서 그 미술용 파스텔 전용지처럼 덧칠이 깔끔하게 되진 않네요. 어쩔 수 없지. 아, 안돼. 다시 코가 커졌다. 좋아. 응? 폴터가이스트 현상? 그 귀신 나오는 현상 아니에요? 응? 코를 이만큼 옮겨주고. 복코 됐어. 아, 나 왜 중간이 없을까? 이것보단 좀 작았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그렸나요? 제가? 난 중간이 없어. 여기를 좀 깎자. 너무 깎았나? 됐어.
여기도 좀 진하게 해주고. 자, 이제 입 쪽도, 입 주변도 흰색으로, 좀 얇은 흰색으로 할까? 이거 너무 굵으니까 좀 깨진 파편들, 파스텔 파편들로, 이건 날카로우니까 깨진 걸로 털 표현을 할게요. 후안이 보고 싶다고? 후안 보고 싶어요? 나중에 후안 한번 다시 그릴까? 엠마를 그려야 되나? 이거 잡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조그매가지고. 아, 이걸로 할까? 이거? 새거 싫어. 아까워. 아끼면 똥되지만 아낄래. 아, 잡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다 흰색으로 하지 말고 좀 밝은 색, 황갈색으로 중간중간에 좀 섞어주고. 물론 화면상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다 흰색으로 했을 때랑 이렇게 밝은 다른 색상이 있는 파스텔로 혼합을 했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쪽도 다시 흰색. 지금은 약간 그냥 긁어서 표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선명한 몇 가닥을 다시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데 막 너무 이질감이 나니까 살짝씩 손에 묻어있는 색깔을 털어주고 살짝씩 문질러줘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이쪽도 다시 자연스럽게 문질러줘. 근데 이제 문질러 준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냥 톡톡톡 치는 거예요. 위에 막 좀 겉도는 파스텔들을, 가루들을 좀 진정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톡톡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진짜 문질러 버리면은 어렵게 표현한 이런 털 표현들이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블렌딩이 돼 버리니까 톡톡톡 쳐주면서 터치만 살려주는 거예요. 느낌을. 너무 살아있는 터치들은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여기는 약간 그 속 염색이라고 하나? 안에 뿌리 염색을 아직 안 한 상태의 수염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파스텔로 말고 콘테로 한 가닥씩 조금만 더 어둡게 하자. 좀 어둡게 해준 다음에 한 가닥씩 톡톡톡톡 쳐주면서 좀 더 선명한 수염, 털이라고 해야 되나? 만들어줘요. 이렇게 좀 더 선명해지게. 이 안쪽은 다시 콘테로 경계를 좀 다듬어주고, 그럼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죠. 또 경계들만, 이런 털들을 조금 정리를 해줘도 그림이 자연스러워져요. 경계들. 이렇게. 흑형 피부 광택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어두운 사물에서 정말 광택이 나는 느낌으로 그리려면은 그냥 이런 튀어나온 부분, 빛이 맺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제 콧볼, 이게 제가 코가 워낙에 기름져서 여기 코에 빛이 맺히잖아요. 이런 하이라이트를 잘 찍어주면 돼요. 그럼 약간 물광 피부처럼 느낌이 나죠. 그리고 코는, 문제의 코는 다시 정리. 코를 아까 짝짝이로 그려가지고 이제 손을 한번 닦아줘야겠다. 하이. 트위치도 이제 다 주무실 시간인가 보다. 트위치는 아예 오전이나 정오에 방송을 하거나, 미국에서 한창 방송 볼 시간은 낮 12시에서 3시 사이, 그 정도에 방송하면 이제 미국 분들이 많이 보시고,
새벽에는 유럽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뭐 러시아나 그 유럽 쪽이나. 우리 파스우들한테는 이 시간이 이제 대낮이죠. 대낮이라게 하기에는 이제 해 뜰 시간이라. 해가 요즘에 몇 시에 뜨죠? 한 8시쯤에 뜨나? 7시, 8시쯤에 뜨나? 해 뜨면 자야 되잖아. 왜 이렇게 헐겁지? 다시 코 쪽도 톡톡톡톡톡 쳐주면서 코도 선명하게. 이렇게 거칠게 톡톡톡 쳐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결 방향대로 쓱쓱쓱 문질러 주면서 털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밝은색. 어둡나? 한 번 더 찾아주고. 지문이요? 그 정도로 많이 그리진 않으니까. 근데 그 입시생들은 오히려 약간 힘 조절을 잘 못해, 미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파스텔 쓸 때, 입시할 때 그림을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난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두꺼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막 기타 오래 치는 사람들은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처음 쓰는 사람들은 좀 아플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려도 굳은 살이 배기진 않더라고. 굳은 살이 배길 때마다 점점 깎여서 그런가, 살이? 굳은 살이 배기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막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입시할 때는 힘 조절을 아마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박박박 문지르니까. 아니다. 입시생들은 빨리 그려야 되니까 막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찢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그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처럼 부담감에 쌓여서 나 그림 못 그리면 대학 떨어져 이게 아니니까 아프면은 바로 그만두거든요. 아플 때까지 그리진 않거든요. 이제 아프면은 나 이 아파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데 입시생은 그럴 수가 없잖아.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아프면은 쉽니다. 아니면 색연필을 쓰든지.
아프진 않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손 물티슈도 많이 쓰고 파스텔이 좀 가루다 보니까 손이 건조해지니까 막 손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프면은 제가 먼저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고 방송 바로 끄니까 아프진 않아. 아픈 건 못 참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이건 스피드 페인팅이 아니게 되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있다. 이쪽은 손을 안 대고 있죠? 이쪽은 손을 안 대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래야지. 이쪽 눈도 정신 또 못 차리고, 아, 포기할게요. 이러기 전에 빨리 그립시다. 야, 이것도 삑삑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구나. 조금 나는구나. 눈을 좀 더 선명하게. 아까는 안 나는데 왜 갑자기 또 삑삑 소리가 날까? 살짝씩 문질러주고. 파스텔 넣었어요. 파스텔 빠르게 축축축축축축축축 떼자 조금 홍갈색. 어라? 아까 썼던 색깔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요거였나?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어차피 뒤쪽이니까 러프하게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렇다고 검정색이랑 다 섞여버리게 문지르면 안되고 그 전까지만 이렇게 문질러 준 다음에 검정색은 따로 이렇게 문질러줘요.
이것도 조금 뭐 여기랑 같죠? 표현하는 거는 같아. 이렇게. 네, 생방이에요, 생방. 말해보라고요? 생방이에요. 제 방송은 이제 녹방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를 슥슥 문질러줘요. 자연스럽게. 아, 눈동자를 안 그렸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어. 머릿결이 곱다고요? 제가, 호랑이가? 제가요? 저 완전 말총머리인데. 근데 약간 좀 빨갛게 해야겠다. 더 무서워 보이게. 호랑이니까 약간 무서워 보여야지. 그리고 노란색으로 안광을 다시 이거였나? 좀 더 밝은 색이었나? 아이고, 얘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였다. 안광을
그래주고. 눈 짝짝이 안 됐죠? 약간 짝짝인가? 아, 콧볼이 약간 짝짝이구나. 이거 콧볼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여기가 짝짝이네. 아이, 이런. 이게 좀 더 좁혀야겠다, 여기를. 여기가, 아, 여기를 좀 넓히면 되겠다, 여기를. 이쪽을. 여기 색깔을 다른 색을 써가지고 이상해 보니까 같은 색을 씁시다. 여기서 코 조금만 더 선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콘테로 수염. 굵은 수염도. 파스텔 너무 안 이쁘게 나오네, 선이. 야! 이쪽도 포토샵에서 샤픈을 넣는 것처럼 좀 털 표현을 해주고, 여기도 조금씩 여기 주황색으로 좀 칠해줘야겠다. 이마 쪽은 좀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채도가 있는 색상으로 이마도 메꿔주고, 검정색으로 무늬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고, 스피드 페인팅 한다고 해놓고 엄청 오래 그리고 있네. 호랑이가 무늬가 일단 좀 개나 고양이처럼 털 묘사만 딱 하고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무늬를 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오랫동안 그린 것 같아요. 말도 원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릴 때도 많은데 오늘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핑계 대야 이제 센 척해. 원래 되게 빨리 그린 사람처럼 지금 핑계 대. 이 시간에 트위치 팔로워 분들이 많네요. 하이. 아, 고구마님 호스팅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다 그리고 방송할 건데. 나 디아블로 해야 되는데. 간간히 조금 더 진한 무늬들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여기서 또 한번 문질러 줘야겠죠.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쓱. 여기만 좀 그 코 쪽만 한 번 더 손을 대주고 마무리 합시다. 이 그림은 여기서 슥슥슥슥 문질러주고, 자, 이렇게 호랑이를 그려봤어요. 눈이 좀 짝짝인가요? 눈이 아, 눈이 좀 짝짝인가? 눈이 왜 짝짝이가 됐을까? 여기를 이렇게 깎을까? 더 깎을까? 여기도 이렇게 좀 깎을까? 얘가 원래 짝눈인 호랑이를 그려봤습니다. 사인을 여기 해야지. 사인은 뭘로 할까요? 색상이 있는 걸로 할까? 호랑이는 황색이니까 잘 안 보이겠구나. 이걸로 하면 그냥 흰색으로 사인할게요. 자, 이렇게 호랑이를 그려봤어요. 저번에 이런 데는 좀 아쉽네. 정리가 덜 돼가지고. 파스텔은 그냥 느낌만, 분위기만 내도 느낌이 사니까 괜찮은데, 색연필로 이런 느낌을 내긴 좀 힘들거든요. 근데 파스텔도 좀 더 사진처럼 정리를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갖고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은 사진 느낌처럼 그릴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터치감이 사는 그림도 파스텔화의 어떤 감성이 잘 드러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게 얼룩말은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요. 녹화본이 지금 저한테 없어요. 이런 느낌이죠. 이거 크래프트지에다 그린 거예요. 크래프트지 에코페이퍼 이렇게 그랬었죠. 이건 아예 검정색이랑 아까 삐삐삐 소리 나지 않았나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검정색이랑 흰색 블랙 앤 화이트만 써가지고 그렸던 그림이고, 오늘 그렸던 그림은 데드풀 또 어디다 놨지 내가? 네, 그 유튜브 기초 강좌는 이거 지금 음악 없이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음악을 안 넣고 그렸었는데 이제 음악 들읍시다. 음악 뭐 들을까? 이거 들을까? 진취적인 노래 들을까? 이거 듣고 바로 또 저희만 여기 소리가 너무 커. 고구마님 감사합니다. 땡스 포 고구마님 한국 보이시 감사합니다.